다음으로는 유발하기 단계예요. 이 단계가 이제 동기 강화 상담의 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기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다루는 단계고, 변화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즉 초점 맞추기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 초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변화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양가 감정이 심한 상황에서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선택한 방향에 불이익이 더 강하게 다가와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언어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담자가 이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변화 준비 언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원함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변할 수 있어요. 혹은 저는 이렇기 때문에 변화해야 돼요 라고 얘기할 때 변화가 이제 준비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담자의 말의 표현이 있을 수가 있고, 변화를 실행하고자 마음 먹은 딱 언어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양가 감정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가 됐다는 것을 신호하는 그런 거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겠어요. 이렇게 할 준비가 됐어요. 저 이렇게 해보려고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내담자가 변화에 대해서 이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사실 중요하고, 구분 자체는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제 유발하기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동기를 강화시켜 해야 되잖아요. 변화 대화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내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단계죠. 내담자가 왔을 때 유지대화, 변화대화 둘 다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둘 다 양가 감정으로 막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다이어트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먹는 거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때 유지대화를 무시하지는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지대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하고, 가끔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도 해주는데, 의도적으로 변화 대화를 이끌 필요는 있다, 탐색해볼 필요는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변화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발적인 질문하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열망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다이어트 해야 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그럼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1년 뒤에 좀 어떻게 되기를 바래요? 이 사람의 열망을 끌어내는 대화 기법인 거죠. 능력에 대해서 다뤄볼 수도 있는데, 체중을 줄이고자 했다면 어떻게 줄여볼 수 있을까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혹은 어떤 방법 좀 생각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생각했던 방법이라든지 능력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해보는 거죠. 이유를 다뤄볼 수도 있어요. 왜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뭐가 어려우신가요? 라고 변화의 이유를 좀 물어본다든지, 혹은 필요성, 변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당신의 변화가 왜 그렇게 절박하죠? 라고 물어봄으로써 좀 더 이제 변화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상담자가 질문을 하는 거죠. 또 잘못된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아까 전처럼 살을 빼긴 빼야 돼요. 하지만 너무 먹는 게 좋고 많은 걸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됐거든요 라고 했을 때, 계속 많은 것을 시도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왜 다른 거는 없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유지 대화를 더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변화 대화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모두 상담할 때 어떤 대안을 탐색하는 관점에서 이렇게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을 던지게 되는데, 뭔가 이거를 배우고 나니까 뉘앙스도 중요할 것 같고 상황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초반에 내담자가 이미 힘든 상태일 때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좀 더 할 수 있던 건데 못한 건가? 이런 무능력감을 느낄 수도 있고 동기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혹은 그리고 진짜 안 됐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이런 이유에서 역시 이건 진짜 힘든 일이다, 내가 못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강조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내가 왜 그 과제에 아니면 그 목표에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문제 해결적인 관점에서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찾아보고 앞으로는 제거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는데, 동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엄청난 방해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싹합니다. 오히려 유지를 강화하는 질문이 되어버리네요. 이대로 아예 다루지는 말라는 건 아니고,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주고 반영도 해주되 좀 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고, 다음으로는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극단적으로 질문해볼 수 있는데, 결과로 일어날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담배를 끊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뭘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좀 최악의 상황들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동기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과거를 회상해 볼 수도 있어요. 담배를 피지 않았던 그때는 어땠어요? 10년 전에 어땠죠? 지금이랑 얼마큼 달랐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다 없어진 10년 뒤라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혹은 이 증상으로부터 일주일만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이랑 얼마큼 다를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서야 조금 생각이 전환이 되면서 아 그러면 진짜 좋겠죠.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담배를 계속 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것도 사그라들고 좀 변화에 대한 동기가 강화할 수 있겠죠. 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변화의 대화에 대해서 반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변화 대화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말했던 4단계 OARS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열린 질문하고 인정하고 반영하고 요약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담자가 있는데 만약에 동기 강화 상담 시기라면 어떻게 대답해보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담자가 처음에는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제가 정말 당뇨병 환자라고 생각은 안 해요. 선생님 말로는 제가 정말 아슬아슬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내담자라면 변화 대화에 반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담자의 말을 다시 얘기를 해보면서 변화 대화는 뭐고 유지 대화는 뭔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내담자가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저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유지 대화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요. 근데 반면에 변화 대화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 강화 상담에서는 좀 더 이 걱정에 포커스를 둬서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긴 있나 봐요 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동기를 강화시키는 데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언어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재밌기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지 대화에 반응해 볼 수도 있어요. 유지 대화를 반영하는 것이 반대로 변화 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지 대화를 얘기하고 여기서는 접속사로 그리고를 얘기하면서 변화 대화를 말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지 대화 말하고 변화 대화하면 반발심이 생긴다는 거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담자가 저는 제 분노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유지 대화에 대한 반영은 아 분노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적은 별로 없다는 얘기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반발심이 그거는 아닌데 문제가 생긴 적은 있어요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유지대화를 좀 반영해보면 오히려 반발심으로 변화대화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유지대화와 변화대화 두 개 다 반영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누워서 TV 보는 거 정말 좋죠. 그리고 얼마나 움직여야 하고 운동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군요 라고 말하는 게 좀 반발심이 덜 드는 접속사 사용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인지행동 치료적인 접근을 할 때 그 모순을 짚어낼 때 좀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될 것 맞아요. 같아서 그래서 그리고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화하기 단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상담자는 행동계획을 같이 세워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게 실제로 장단점이 있고 실행해볼 수 있는지 다뤄보는 그런 단계인데 내담자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좀 더 안내하는 방식으로 좀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기 강화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기 자체가 내가 뭔가 안내를 하면 사실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정말 내면에서 끌어올려진 그 동기만이 진짜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담자가 직접적으로 안내했을 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큰 책을 좀 짧게 다룬 부분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유지대화나 변화대화 특히 변화대화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기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서 오늘 방송을 다뤄봤고요.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동기 강화 상담을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